썸 탈 때 혹은 연애할 때 필수적인 게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아니,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제가 조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썸 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제가 들었던 답변은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된다, 밀당을 잘해야 된다, 코드를 잘 맞춰줘야 한다, 반전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가 커야 한다 였는데요. 사실 이것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려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거잖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담았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 싶을 때 뭘 하게 되죠? 여보세요? 뭐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카톡도 보내고 SNS도 하죠.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전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뭘 하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화 영어입니다. 상대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소통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만나면 사이가 너무 좋은데 전화만 하면 싸워. 이런 게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썸 단계에서 왜 중요하냐? 썸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전화로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만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시간에 전화로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들이 생깁니다. 만나서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상해. 내가 말하는데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집중도 안 해주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 전화로 무슨 말을 하는지, 통화 중에 어떤 태도를 갖추는지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할까 말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화를 따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웃기죠. 하지만 훈련이 돼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썸 단계에서는 전화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영상 뒤에서 하게 될 얘기인데요. 전화를 잘해야 한다, 이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라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 전화를 하는 시간대나 빈도수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텍스트 메시지. 대표적으로는 카톡이죠. 우리가 카톡으로 뭘 하죠? 카톡으로 말을 하나요? 아니요, 텍스트. 글을 쓰잖아요. 결국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어와 한글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어는 문장 구조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꾸면 의문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글은 문장 구조보다는 억양에 의존을 많이 하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소리와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한글입니다. 카톡에서 이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몇 가지의 기호들 뿐이죠.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세미콜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카톡 대화를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얘가 카톡으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보냈지만 이건 텍스트의 한계야. 나는 얘 마음을 알아. 분명히 기분 좋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한 걸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텍스트 메시지 문자 그대로를 감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미콜론이 있으면 당황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면 화난 것 같고, 이런 것처럼 텍스트로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내 의도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썸은 감정 전달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글을 잘 써야 돼요. 무슨 사람하고 연락하는데 글까지 잘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오해 없이 전달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서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카톡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막 열심히 써서 보내놓고도 뭔가 찝찝해. 내 의도대로 이게 안 써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무조건 오해가 생기죠.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을. 그럼 또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킬이 아니라 습관이죠. 습관. 세 번째, 직접 대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목소리가 들리고 표정과 몸짓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 말을 귀담아서 들어주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 무식한 멘토들이 이 과정에서 대화 스킬을 강조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화 스킬이 아니라 대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요소, 전화, 텍스트 메시지, 직접 대화, SNS, 스킨십, 이것들 모두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들입니다. 스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방 탄로나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연애하기 전에 썸을 타는 겁니다. 직접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대화 스킬이 있으면 뭐 하나요? 대화하면서 사소한 습관들이 다 보이는데? 결국 대화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그런 것으로 판단하게 되니까요. 심쿵하는 말 몇 마디 하면 뭐합니까? 상대방 말도 잘 안 듣고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지도 못하고 말 끊고 억지 부리고 분리하면 자기 방어만 하는 거 다 티나는데, 대화 스킬이 아니라 대화 습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티는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SNS. 인스타그램 같은 거 안 한다면야 상관없지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명심하세요. SNS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때 필요한 좋은 자료입니다. 친한 이성이 많은지 적은지, 여자가 많은 사람인지 남자가 많은 사람인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내 일상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거라서 누가 봐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사소한 걸 보고 허세도 찾아내고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사는지도 예측을 하죠. 별의별 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냥 올린 건데 상대방이 내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썸 그리고 연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싶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인스타 볼 때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보고 돈만 많은 쓰레기구나, 쇠나 관종이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업로드한 여러분들의 하이라이트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저 좀 팔로우 하세요. 물론 저는 인스타그램 잘 안 하는데 팔로우 하면 열심히 할게요. 자, 5번째, 스킨십. 이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죠. 무조건 만지고 만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감을 해야 되는데 흥분을 해. 서로 흥분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혼자 흥분해봐요. 나는 아직 아닌데 상대가 스킨십에 미쳐있어.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목적인가? 변태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해요. 뭔 소리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스킨십을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상대방은 자꾸 자기한테 맡기래. 그래서 또 결혼을 결심해. 스킨십은 의사소통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연애 상대로 따져볼 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원래는 내용이 이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많은데요. 줄인 게 이 정도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전화는 말하기, 카톡은 글쓰기, 직접 대화는 태도, SNS는 관리, 스킨십은 교감.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사소통이고 스킬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며, 나의 습관은 상대가 나를 연애 상대로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되겠네요. 연애에 있어서 단지 스킬을 늘리는 것보다는 연애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습관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아마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스킬보다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애 관찰가, 또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